네, 지금 환경 설정 파일들을 XML로 정의한 환경 설정 파일들을 이제 코드 베이스로 다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web.xml을 지워볼 거예요. 나 요거 지워버렸으니까 요거를 지워버릴 건데 여기에서는 뭐 리스너 있고 서블릿 있고 그리고 필터 있고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얘를 먼저 어노테이션 기반의 서블릿을 정의하는 것, 필터를 정의하는 것, 리스너 정의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컬호스트 유저 이렇게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컬호스트 이제 헬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web.xml이 없으니까 어딜 뒤지지? 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예, 근데 이제 서블릿 자바 스탠다드 서블릿 3.0 스펙에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서블릿 정의 그리고 필터 정의, 리스너 정의를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게 스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유저 서블릿 한번 볼까요? 우리 단순히 서블릿이었죠. 얘가 이렇게 웹 서블릿 이런 어노테이션 하나만 가지고 이 서블릿을 서블릿 컨텍스트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필요한 게 있죠. URL 패턴 얘는 헬로우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슬래시 헬로 하면 이 서블릿이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터, 유저 필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필터도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도 URL 패턴, 얘는 뭐 모든 패턴 다 허용할 수 있게 해놓고요. 그리고 리스너 있었죠? 리스너 하나만 꼽아봅시다. 컨텍스트 리스너 하나만 꼽아볼게요. 리스너는 그냥 웹 리스너 이 어노테이션 하나만 가지고 서블릿 엔진이 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는 띄워졌고요. 자, 봅시다. 지금 컨텍스트 이닛하고 필터 이닛 다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8080에 우리 헬로우 서블릿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까 정의한 서블릿 자, 이 유저 서블릿에 의해서 헬로우 유저 갖고 와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컨텍스트 탔고요. 필터 다 탔습니다. 자,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서블릿을 정의할 수 있도록 서블릿 3.0 이상의 스펙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web.xml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스프링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라이브러리죠, 그렇죠? 스프링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려면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동적으로 서블릿을 등록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건 디스패처 서블릿. 가장 먼저가 아니고 우리 그거밖에 쓰질 않죠. 그 디스패처 서블릿을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의 디스패처 서블릿에다가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거기다 그 서블릿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등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정의한 디스패처 서블릿 XML에 대한 정의를 갖고 와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유저 아이디를 줘서 유저를 갖고 오는 게 동작이 되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름은 웹 이니셜라이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패키지 이름을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서블릿과 좀 관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임플리멘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하면 onStartU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블릿 3.0 이상 스펙 버전에서는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녀석을 찾아요. 그리고 걔를 통해서 서블릿 컨텍스트에 어떤 서블릿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해줍니다. 방금 우리 니즈랑 딱 맞죠? 근데 왜 지금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썼냐 하면 스프링 그 역할을 해주는 즉 스프링 서블릿 컨테이너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녀석을 보면 서블릿 컨테이너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고 있어요. 얘를 구현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얘는 지금 표준 스펙에 있는 인터페이스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서블릿 3.0 이상에서는 지금 이 구현한 녀석을 서블릿 컨텍스트를 만들 때 참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노테이션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이 구현체를 찾아서 서블릿 등록 등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스프링은 이걸 구현한 녀석이 방금 얘기했던 스프링 서블릿 컨테이너 이니셜라이저인데요. 얘가 방금 이제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한 게 있죠.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구현한 녀석을 찾아서 호출을 해줍니다. 얘가 랩핑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구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서블릿에 해당되는 서블릿 컨텍스트를 받아올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서블릿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블릿을 등록을 하려면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동적으로 등록할 거라 다이나믹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에다가 먼저 우리가 원하는 서블릿을 등록을 하고 이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받아서 기타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이 있죠. 로드 온 스타트업이라든가 매핑을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 서블릿 컨텍스트 안에 먼저 서블릿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요 onStartup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 서블릿을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는 서블릿이 뭐였죠? 항상 스프링 앰부시에서 호출하는 거 디스패처 서블릿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 디스패처 서블릿의 파라미터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빈을 관리하기 위한 컨텍스트죠. 근데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빈을 관리하는 컨텍스트가 별도로 다 존재한다 그랬죠. 이 녀석을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녀석, 어쨌든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같이 파라미터로 등록을 해줘야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을 하나 등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우리는 set load on startup에서 제일 먼저 띄워줘. 예. 제일 먼저 로드해줘 라고 하는 거 설정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매핑, 서블릿 매핑을 추가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루트 매핑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바로 여기 있는 XML을 로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XML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배울 때 XML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어노테이션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또 존재한다고 강의를 했었던 강의를 했었어요. 잘 기억을 더듬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ML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하나 꼽을 건데요. 얘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하고 new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꼽을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다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되면 웹 INF 밑에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의 파일을 찾게 됩니다. 즉 여기 안에 어떤 녀석을 찾게 되냐면요. 네임스페이스가 우리 파일 웹 어플리케이션 밑에 dispatcher-sublit.xml이죠. 이 dispatcher-sublet이 바로 네임스페이스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네임스페이스가 되고요. 요게 서블릿 이름을 먼저 해야죠. 서블릿 이름과 그리고 서블릿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애드 서블릿은 서블릿 이름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우리는 방금 같이 웹.xml을 제거하고 스프링 MVC를 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얘를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잘 안 올라온 느낌인데? 잠깐만 봅시다. id는 1. 아이고, 자, 안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왔구나. 자, 유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요 XML을 로딩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유저 컨트롤러 유저 지금
유저의 아이디는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맨 지난 시간에 리다이렉트 뷰를 썼기 때문에 업로드로 자꾸 보내는데요. 얘를 다시 바꿔봅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저 아이디는 1 하면 지금 우리 스프링에서 구현했던 컨트롤러, 즉 스프링에서 구현했던 핸들러 매핑, 컨트롤러 즉 핸들러 어댑터, 뷰 리저버까지 다 태운 녀석, 이 녀석이 결과를 잘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웹.xml까지 지운 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없애볼까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컴포넌트 스캔, 어노테이션 드리븐, 그리고 리저버, 그리고 리소스, 인터셉터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일단 얘도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름을 웹 컴퓨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리졸버라든가 리소스라든가 이런 녀석을 등록하거나 꼽으려면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는 이 웹 MVC configure라고 하는 녀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인터셉터라든가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그 뷰 리졸버라든가를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설정에 앞서서 얘는요, 컨피그레이션, 우리 빈 설정할 때 쓰는 어노테이션 있죠? 얘는 컨피그레이션의 어노테이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어노테이션 컨텍스트를 하나 바꿀 건데 XML에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그래야 얘를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nable MV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요 녀석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컴포넌트 스캔을 할 건데요. kr.ac.제주.nu.user 요 녀석은 뭐냐 하면 요 녀석을 대신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구현을 할 건데요. 코드 어떤 녀석을 구현할 거냐 하면 우리가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을 썼었죠. 이런 컨피그레이션 하나 쓸 거고 인터셉터 썼죠. 그리고 리소스 썼어요. 그리고 리졸버 썼죠. 예. 넣군요. 네, 요 네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요 XML에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서 간단한 거부터 요 리소스 관련된 거에 대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웹 컴피그에 add resource handler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를 꼽을 텐데요.
먼저 어떤 게 있나 봅시다. 레지스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add resource handler 요걸 꼽으면 되겠네요. 먼저 패스 패턴 이미지즈 전부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 add resource location을 잡아줘야죠. 여기는 뭐였을까요? web-inf 이때 스테이틱에 있는 녀석이 이미지즈라고 하는 URL이 오면 이 하위에 있는 녀석 그대로 리소스를 내보내줘.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셉터. 자, 모든 것에다가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인터셉터라는 거를 꼽았죠. 인터셉터는 여기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에다가 add 인터셉터 유저 인터셉터 썼잖아요. 인터셉터를 new 해주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패턴은 아스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터셉터도 하나 꼽았습니다. 그리고 아니지. 인터셉터 꼽았고 리졸버 하나 꼽아야 되죠. 근데 리졸버는 우리가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라고 하는 거를 꼽았어요. 꼽았는데 이제 이 녀석은 조금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뷰 두 개를 이렇게 매핑 잭슨 투 제이슨 뷰랑 매핑 잭슨 투 XML 뷰 꼽았고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라고 하는 걸 꼽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리졸버에 해당이 되는 거를 등록을 해볼게요. 레지스트리에다가 JSP 하게 되면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를 꼽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프리픽스가 뭐였죠? 왜 inf 밑에 views 이게 프리픽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픽스는 뭐였죠? .jsp 이게 서픽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 되게끔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아직 설정을 안 했다, 그쵸? 여기까지 먼저 동작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너무 진도를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를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꼽았으면 얘가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웹 이니셜라이저에서 우리는 XML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활용했잖아요. 얘를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어노테이션 컴피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 녀석을 바꿀 거고요. 얘는 네임스페이스도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어노테이션 기반이니까 골뱅이 컨피그레이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다가 스캔을 할 건데요. kr.ac.제주.nu .user 이걸로 스캔해서 동작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배포된 것 같고요. 자, 이게 동작이 됐으면 이게 작동이 돼야죠. 자,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동작이 안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 관련돼서 설정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작동이 안 되죠. 이런 것들 작동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작동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뷰를 한번 꼽아 볼게요. 어디냐면 뷰 리졸버에다 레지스트리에다가 enable content negotiation view enable content negot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뷰를 등록합니다. mapping to jason json view 하나 등록을 하고요. 하나는 enable content negotiation 뷰를 등록하는데요. 얘는 mapping xml view. 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방금과 같이 .json과 .xml 이라고 하는 컨텐트 타입은 왓스에 이미 미디어 타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건 동작이 안 될 거고요. 그대로 JSON은 동작이 되죠. 뷰를 꼽았기 때문에. 그리고 XML 동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JS랑 확장자 .x는 뭐예요? 그 녀석은 이거는 리스폰스 할 때 JS는 어플리케이션 JSON에 해당이 되는 미디어 타입입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등록을 합니다. 미디어 타입을 등록을 하는데요. 확장자는 JS, 얘는 미디어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요. 미디어 타입을 또 등록할 건데 여기 확장자는 X, 얘는 미디어 타입 어플리케이션 XML이다 라고 정의라고 등록을 합니다. 얘를 또 다시 배포를 하고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등록에서 안 됐던 JS 부분, 디스패처 뷰를 해석할 수 없다 그러네요. 이것도 제대로 동작이 안 되네. 잠시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컨피그에서 JX를 리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동작이 안 되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왓스를 내렸다 올려야 되나? 다시 왓스를 한번 내렸다 올려야 되는 거네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동작이
됩니다. 되고, 지금 컨텐츠 네고지에이션 뷰 리졸버까지 해결을 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컨피그레이션 설정 파일을 제거하고 모두 다 해결을 했어요. 자, 업로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업로드 잘 되는지. 예, 모든 부분이 다 잘 수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XML 기반을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즉 코드 기반으로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스프링 MVC 코드가 다 끝나는데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빼먹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PI 기반으로 제가 첫 시간 때 시연을 해본 것도 API 기반으로 뭘 만들었어요. 즉 JSON API 기반으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AJAX 호출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즉 API 기반이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REST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API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 REST AP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규약이 있죠. 그래서 그 규약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REST API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관련돼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라고 하는데요. 뭐 유니폼 인터페이스, 뭐 스테이트리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URL에 이제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HTTP 메소드 방식으로 CRUD를 결정하는 create, delete, update, get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규약을 따라서 이제 API 플랫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를 REST라고 얘기하고, 이 REST 방식의 이걸 잘 따르는 걸 RESTful 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하나 만들면 이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빈이 될 거고요. 리퀘스트 매핑. 얘는 REST라고 하는 URL 스타트를 할게요. 일단 몇 가지를 get하고 create만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T 방식에서는 패스 베리어블 우리 설명한 것처럼 패스에다가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는 것을 선호합니다. get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는 get 방식으로 이걸 접속을 할 건데요. 얘는 id 값을 패스에 적어주게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저 DL에서 한번 갖고 와보죠. require construct argument에서 생명력이 불어 넣어줄 거고,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뷰 리졸버를 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는 리스폰스에 이 데이터는 이 오브젝트 자체가 그냥 데이터입니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주게 되면 이 유저 오브젝트는 유저 오브젝트 자체가 데이터로서의 그 리스폰스 바디 그걸로만 리스폰스를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면 실행해보면 딱 감이 올 겁니다. REST의 1번 딱 꼽아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XML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지금 XML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가 그 XML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얘를 꼽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컨버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나는 오브젝트를 어떤 컨버터를 통해서 메시지로 보낼 거야. XML이야? 아니면 JSON이야? 이런 형식으로 결정하게 되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JSON이죠. 그래서 메시지 컨버터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다 꼽을 거냐 하면 여기 웹컴피그에 꼽게 될 건데요. 여기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은 config message converter 이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사용해서 꼽겠습니다. 컨버터즈에다가 add 하는데요. 얘는 new mapping jackson to message converter라고 하는 애를 꼽을 거예요. 얘가 바로 JSON으로 매핑해주는 오브젝트를 리턴해줄 때는 그 오브젝트를 JSON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그 JSON을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이렇게 메시지를 스트링 메시지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요것들을 컨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JSON 데이터로 잘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URL 패스가 패스 베리어블처럼 이런 값을 쓰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 중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패스에 의해서 이런 URL을 좀 RESTful URL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create를 한번 해볼게요. 자, REST 방식에서는 get 방식은 read하는 것, 그리고 create는 post 방식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URL에 수정은 put 방식을 받게 되고요. 삭제는 delete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URL은 동일한 패스 URL을 존재한 상태에서요. 자, 이게 이제 REST 방식의 기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폰스 바디에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갖고 create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reate는 JSON 문자를 그대로 리퀘스트 바디에 감싸서
넘어오는 방식으로 취할 거거든요. 그때 얘를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그 리퀘스트 바디 해주는 게 바로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바디입니다. 그럼 그 컨버터에 의해서 그 JSON 오브젝트가 유저로 오브젝트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유저 DAO에 insert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유저를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return 유저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동일한 패스의 포스트 매핑. 이걸로 끝을 낼 거예요. 자, 이걸 리디플로이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려면 포스트로 날릴 수 있는 툴이 필요하잖아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이걸로 포스트 방식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얘를 포스트로 날릴 거예요. 그리고 8080에 레스트로 포스트로 날릴 건데요. body는 raw data, 텍스트가 아닌 JSON 형태의 파일을 남길 건데, name은 AA 뭐 이런 아무거나 씁시다. 아이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뭐 3333 뭐 아무거나 활용을 해서 얘를 한번 그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냈을 때 리스폰스는 잘 등록이 됐고요. 등록된 ID 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등록된 ID 값이 잘 나오게 되는지는 또 get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REST API에 15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등록된 결과 잘 등록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API 구현에 필요한 REST 방식을 스프링 MVC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 둘 다 리스폰스 바디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귀찮아요. 중국에 대해서. 요 리스폰스 바디를 없애고 이 컨트롤러 자체를 REST 컨트롤러라고 빈 정의할 때 정의를 해주는 빈이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을 정의를 해주면요. 요 각 메소드의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녀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요게 리턴되는 결과 오브젝트는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에 의해서 정의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뷰 리졸버를 타는 게 아니고 바로 컨버터에 정의한, 우리가 메시지 컨버터에 정의한 그 필요한 XML 또는 JSON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API 기반의 REST 컨트롤러까지 수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 이것으로써 스프링 MVC에 대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기능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는 거를 이제 리팩토링 과정을 한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거를 JPA라는 솔루션으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JPA라는 솔루션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